안녕하십니까. 샘코치입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하면서 동호회 회원님들이 가장 통증을 많이 느끼고 부상을 많이 입는 테니스 엘보를 해결하고자 이제 규미쌤을 찾았는데요. 규미쌤, 테니스 엘보가 이제 많은 회원님들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네. 일단은 내가 이 테니스 엘보인지 아니면은 삼두 쪽에 이제 근육통인지 아니면 골프 엘보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테니스 엘보는 이제 우리가 팔꿈치를 보면 이제 안쪽에도 꼭지점이 있고 이제 돌기가 있고 바깥쪽에도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돌기를 이제 내측 상과라 그러고 외측에 있는 돌기를 외측 상과라 그러는데, 네.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 칠 때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외측에 있는 외측 상과 쪽에 이 힘줄들의 염증이 생기는 증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이 아픈 게 테니스 엘보, 안쪽이 아픈 게 골프 엘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일단은 테니스 엘보를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 테니스 엘보의 정식 의학적 명칭이 외측 상과염이에요. 외측 상과에 염증이 생긴 증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염증 증상은 일단 첫 번째는 붓기, 약간 부어 있고요. 그 왼손이랑 비교하면, 왼팔이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약간 이 외측에 있는 돌기가 부어 있고, 네. 두 번째는 열감이 느껴져요. 좀 약간 뜨겁다. 네. 염증으로 인해서? 그렇죠. 염증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지 염증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반되는 게 이제 통증이고요. 그래서 왜 생기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전환 관련된 영상 찍을 때 알려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핸드 칠 때는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쓰이고, 백핸드 칠 때는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바깥쪽으로 백핸드를 많이 쳐서 이제 여기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포핸드를 너무 많이 쳐서 여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찢어지다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빠른 볼을 많이 치는 경우에 엘보가 좀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급자로 갈수록, 그러니까 배드민턴 초보자들보다 오히려 중급자나 상급자에 엘보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보자들보다는 상급자들이 빠른 볼을 많이 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진단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만약에 내가 여기 바깥쪽이 아프다. 근데 이 두 가지 진단을 했는데 크게 양성 반응,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안 나온다.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염증이 아닐 수 있어요. 외측 상과 염이 아니고 그냥 근육이 뭉쳐서 혹은 다른 곳에 문제가 있던지 이런 경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또 다른 전문가분들 찾아가서 해결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테스트 이름이 리프트 오프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그냥 들어 올리면 되는데, 물체를 원래는 이제 의자 같은 걸 잡기 든다라는 테스트예요. 의자를요? 근데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뭔가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목을 이렇게 위로 꺾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꺾어도 외측에서 통증이 나올 거고, 근데 조금 아리까리하다,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손을 잡고 밑으로 내려주면서 난 버티면 돼요.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외측의 통증이 나오면 일단 외측 상과염이다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쉽네요.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밀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밀스 테스트. 자, 우리 알통맨처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얘를 요렇게 돌려서 쭉 팔꿈치를 펴보시면 돼요. 이때 이 외측에서 통증이 나오면 그것도 이제 양성 반응, 뭔가 문제가 있다. 알통맨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서 쭉 뻗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이런 거 두세 번만 해보면 바로 나올 거고요. 어렵지 않네요. 이런 거 해서 이제 통증이 나오면 테니스 엘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네.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동작을 해보시고, 통증이 있으시면 지금 이 영상에서 이어지는 이제 운동법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셀프로 할 수 있는 좀 마사지 방법. 마사지. 마사지로 근육을 그렇죠. 풀어서 염증을 제거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사지를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붓기가 있거나 네. 열감이 있으면 네. 요거는 이제 아이싱, 얼음찜질을 해야 되고요. 얼음찜질.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아마 염증이 좀 가라앉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마사지를 좀 하셔야 되고. 다치고 난 바로 직후에는 마사지보다는 얼음찜질을 그렇죠. 해줘요. 왜냐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져요. 그때 문지르면. 그리고 파스. 보통 이제 염증 생기시면 여기 파스 붙여요. 네. 안 좋아요. 그 열나니까요, 파스에서? 오히려 더 열을 막 불난데 불 지피는 거거든요. 네. 마사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마사지는 일단 우리가 이 외측에 있는 돌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이제 이렇게 팔 접히잖아요. 네. 이제 접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요 근처 만져보시면 아마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긴가? 보시면은 이제 요쯤 요런 돌기 여기 있죠? 있구나, 뭐가. 네. 여기 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네네. 요 근방을 좀 푸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네, 요 근방에서 일단 내가 좀 아프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좀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오돌토돌 이렇게 튕기는 데가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마사지 기법의 이름이 트랜스버스 프릭션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 수직 방향으로 네. 마찰을 일으킨다라는 방법인데 근육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부분, 앞통증을 찾았으면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손가락 2개로 얘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네. 이 방향으로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어느 정도 비비느냐 하면 한 3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도 이렇게 비빌 수 있어요. 계속 비비는 거죠. 더 오래 하면 안 좋은가요? 3분에서 5분 정도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네. 이걸 만약에 5분 한다 치면 네. 여기가 빨개져요. 그러면 이제 잘하신 거예요. 빨개졌다는 얘기는 여기 혈액이 유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트랜스버스 프릭션이라는 마사지 기법은 여기 혈액 순환을 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성 염증이 가라앉고 네. 이제 이 조직을 조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기 혈액을 좀 유입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피가 혈액이 이렇게 모이면 아무래도 자가 치료. 그렇죠. 재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혈액의 유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뭐 침 치료나 네. 이런 초음파 치료, 네. 뭐 물리 치료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같은 효과.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문지르시냐면 이제 하루에 한 2번 정도 아침에 한 번, 네. 뭐 저녁에 한 번, 네.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풀어주시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휴식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5분 하고 좀 편하게 쉬어줬다가 네.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네, 이제 재활 운동은 네. 이제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서서 했던 동작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 이런 긴 뭔가 막대기 네. 아니면은 뭐 좀 긴 페트병, 뭐 텀블러.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좀 긴 거면 어떤 거든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서서 했는데 네. 좀 더 쉽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꿈치를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긴 물체를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일단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전제는 뭐냐면 네. 염증이 일단 없어야 되고 염증이 없어야 된다? 네. 붓기나 열감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염증하고 통증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건가요? 통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요, 통증은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아요. 눌렀을 때 아픈 거는 네. 그냥 근육이 뭉쳐서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네. 염증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염증이 없어도 통증은 있을 수 있고 네. 통증이 없어도 염증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개가 없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알려드린 테스트가 네. 다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보강 운동이에요. 그게 테스트가 아프면 네. 일단 푸는 거 먼저. 푸는 것부터 운동보다는 재활 운동보다는 마사지를 먼저 풀고 그렇죠. 그래서 염증을 없앤 다음에 보강 운동을 해라.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다 통과가 되면 네. 이제 보강 운동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잡고 좌우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이번엔 한쪽 방향으로만 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측에 있는 근육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안쪽으로 덮어주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둘, 셋, 넷. 5초 정도 덮어주고 네. 올릴 때는 그냥 손으로 잡아서 올려주세요. 지금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 재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천천히 5초 정도. 그럼 이제 여기가 이 외측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근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재활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한 5초씩 버티는 걸로
한 6회에서 8회 정도. 6회에서 8회. 네, 한 2, 3세트 정도. 천천히 수행을 해주시면 돼요. 네. 포징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해볼까요? 제가 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쉽죠? 저희한테는 좀 가벼워요 지금. 근데 아마 실제로 테니스 엘보에 걸리고 나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운 동작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이 무게는 사실 되게 가벼워. 1kg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가벼운 무게로 해라. 네, 가벼움. 올릴 때는 올려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런 동작들은 실제로 논문들도 되게 많아요. 그 만성이라는 것은 그 증상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낫지 않았을 때를 만성 증상이라 하는데, 네네. 만성 테니스 엘보 환자들한테 네. 이렇게 이제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면서 네. 진행되는 그런 강화 운동들을 시켰을 때 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재활 운동 간단하네요. 네. 그러면은 회원님들이 항상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네. 배드민턴 너무 치고 싶은데 네. 팔꿈치가 이제 더 아파질까봐 못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팔꿈치도 안 아프면서 통증이나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오케이. 그럼 일단은 만약에 염증 반응이 있다. 네. 그러면은 쉬는 게 맞아요. 그건 완전 쉬어야 돼요. 근데 보통 거의 모든 염증 반응들은 네. 늦어도 일주일 이내면 거의 다 사그러들어요. 염증은 네. 그러면은 그 만성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염증은 없는 건가요? 염증은 아마 초음파 찍어도 염증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왜 통증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힘줄이 네. 약간 좀 탄성을 잃어버려요. 약간 좀 흐물흐물한 고무줄처럼 그러니까 손상된 거네요. 힘줄이. 퇴화된 거죠. 네. 퇴화요? 네, 그래서 진짜로 병원 가서 초음파 찍어보시면 네. 힘줄이 조금 이제 많이 갈려 있다, 낡아져 있다 이런 진단을 좀 받으실 텐데, 염증보다는 조금 약간 손상을 네. 입은 분들이 만성이어서 이게 오랜 기간 아프신 거구나.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오히려 완전히 쉬는 것보다 네네. 본인이 하던 스포츠의 강도를 만약에 100%로 했었으면 네네. 그거 한 20% 정도로 아. 운동을 하면서 네. 보강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오. 그렇지 않고 완전히 쉬어버리면 여기에 혈액 공급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이 퇴화된 힘줄의 재생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 만성인 분들은 분명히 안 낫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못 찾는 건데,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진단들만 많이 하죠. 네. 그렇죠. 엑스레이 찍고 뭐 MRI 네. 찍고. 근데 원인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은 분명히 다른 곳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몸통이 뻣뻣해서 네. 스윙을 할 때 몸을 잘 못 쓰니까 네. 팔꿈치를 좀 많이 쓴다든지, 그럼 그분들은 이제 몸통 스윙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네. 몸을 좀 유연하게 만드는 운동들을 해야 되는 거고. 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전문가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저 그때 팔꿈치랑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다른 부분을 계속 건드려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만성이신 분들은 멀리서도 한 번이라도 오셔가지고 쌤한테 그 평가받고 운동하는 방법 잠깐이라도 배워가시면 특히 만성인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멀리서도 많이 오세요. 저희 경남 사천에서도 오시고요. 대전에서도 오고. 그래서 뭐 매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한 2달에 한 번? 뭐 그 이렇게라도 정도 오셔도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운동하는 법만 배워가도 그럼요. 집에서 하셔도 되니까 네. 그래도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니스 엘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또 시간에는 규민쌤과 뭐 특별한 이제 동호인 회원님들을 위한 또 구독자를 위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